여러분,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건데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과거를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와, 이 문구 한번 보세요.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30년 전 일본을 생각해보면 뭐랄까 전 세계 경제의 제왕이었죠.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그냥 사버리고 소니, 도요타 이건 뭐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았잖아요. 다들 믿었죠. 이 성장은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시절, 그 거품이 뻗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1990년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부동산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일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최고를 넘보던 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걸까? 에이, 설마 우리가 일본처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데이터는 우리 감정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제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고오며 30년 전 일본의 그것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행이론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가보죠. 바로 인구 붕괴입니다. 아, 또 인구 얘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이 좀 줄어드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 같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예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사회가 뭐라도 준비하고 적응할 틈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요? 단 7년입니다, 7년. 이건 뭐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기차 같다고 할까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0.7, 이 숫자가 뭘로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나 끔찍한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도 이런 숫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경제학적으로 이 숫자는 딱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미래의 수요 실종.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 차를 사줄 사람, 물건을 사주고 우리 연금을 위해 세금을 내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등인 거죠. 자, 두 번째 평행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실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빚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성. 부동산과 부채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니까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에 비해 우리 가계가 얼마나 빚을 졌냐는 건데 우리는 100%를 훌쩍 넘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싹 다 모아도 가계빚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바로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전세라는 우리만 가진 독특한 시스템과 얽혀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8억을 빚졌어요. 근데 집값이 5억으로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은 5억짜리가 됐는데 빚은 여전히 8억 그대로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소비? 투자? 아니요. 그냥 죽어라 빚만 갚습니다. 이게 나라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내려줘도 돈이 돌지 않는 늪에 빠진 경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평행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엔진 자체가 식어버리는 저성장의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 좀비 기업들은 늘어나는데 새로운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우리가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는 전략으로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밑에서는 중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쫓아오면서 턱 밑까지 추격했고 위를 보니까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은 넘기엔 너무 높아요. 말 그대로
중간에 꽉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2%.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곧 2%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겐 1%대 성장이 뉴 노멀, 즉 일상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뚝 떨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턱 막히고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한국은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을 겁주거나 절망에 빠뜨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일본이라는 아주 훌륭한 오답 노트이자 족보가 있는 셈이에요. 일본은 아무 준비 없이 이 위기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30년치 경험을 보면서 미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딱 3가지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빚부터 줄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둘째,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자발적 빚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빚, 즉 레버리지가 부자로 가는 사다리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빚은 그냥 족쇄입니다.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쇠사슬이라고요. 나중에 위기가 터져서 은행에 의해 강제로 헐값에 자산을 팔기 전에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먼저 빚을 줄여서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자산 배분입니다. 간단해요. 우물 안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면 성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 돈을 보내서 일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일본의 현명한 자산가들이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자신의 부를 지키고 또 늘렸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일단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위기 때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S&P 500 ETF 같은 거요. 이건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혁신기업 500개를 한꺼번에 사는 거니까 전 세계 혁신의 과실을 따먹는 거죠. 또 성장 잠재력이 큰 다른 신흥국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요. 내 돈이 한국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전 세계를 돌면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걸 구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는 시세 차익이었어요. 내가 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나, 이 주식 사서 몇 배 먹나, 이게 중요했죠. 하지만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자산이 내 통장에 매달 따박따박 얼마를 꽂아주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 그냥 깔고 앉아있는 비싼 집 한 채가 절대 아닙니다. 매달 내 통장에 어김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바로 그 현금 흐름이에요. 일본의 어르신들이 지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현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세금만 나가는 비싼 부동산 하나 껴안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 우리는 절대 그 길을 따라가선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에게는 반복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하고 숨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분석하고 오늘 배운 전략들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